안녕하세요. 오늘은 8.1절 수열과 8.2절에 나와 있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1절에 나와 있는 수열은 우리가 고등교과에서 배운 수열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고, 마찬가지 8.2절에 나오는 급수도 고등교과에서 배운 급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수열과 급수의 기본 베이스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8.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345쪽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수열, 숫자를 나열한 거죠. 근데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규칙을 주어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종류에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차가 일정한 거, 비가 일정한 거, 이렇게 두 가지 배웠죠. 엄밀하게 말해서 자연수 집합 n에서 실수의 집합 r로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n이 1일 때 그에 대응되는 함수 값을 an으로 놓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함수 값들로 보는데, 즉 n이 1일 때 다시 써볼까요? n에서 r로 n이 1일 때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a1 여기 이렇게 나오죠. 2일 때 해당하는 함수값을 a2 이렇게 나타낸 것을 수열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a1, a2, a3, an 이 중에 일반항 an 그 다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항 A1 즉 제1항을 초항 그 다음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나타내겠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수열의 각 항을 구하고 그들을 나타내시오. 자, 다 아는 거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 가지고 AN이 1 더하기 n분의 1이니까 A1은 1 더하기 1, 2. A2는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A3는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쭉 나열하면 이렇게 쭉 가는 이런 수열이 되겠지요? 자, 다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렴과 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실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질 경우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수열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발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함수의 극한처럼 정의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입실론 델타 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정의 2.2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라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수열의 성질. 우리가 고등교과에서도 아주 중요시하게 배웠다시피 수열의 성질. 자, AN과 BN이 수렴할 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AN과 BN이 수렴할 때이죠.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 1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k로 수렴하고, 그 다음 스칼라 k는 리미트 앞으로 빠지고, 3번 an 더하기 bn에서 덧셈 뺄셈은 각각 따로 쓸 수 있고, 4번 곱셈도 따로 쓸 수 있고, 5번 분수도 따로 쓸 수 있는데 단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 6번 지수도 따로 빼낼 수 있다. 그쵸? 다 알고 있는 성질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예제 5번을 정리를 하면, 사실 우리는 자, 예제 5번 다시 들어갈게요. 정리를 이용하여 극한을 계산하여라. 근데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요. 여기가 지수가 5제곱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n세제곱 n세제곱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극한값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극한값이 된다. 그럼 분모의 개수는 1, 분자의 개수는 2, 1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이거 5제곱 해줘야 됩니다. 이 2의 5제곱이 되니까 결론은 2의 5제곱 32가 극한값이 되겠죠. 이해되겠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라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걸 왜 다 일일이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정의 2.6. 정의 2.6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1번째가 AN보다 커. 즉, 다른 말로 A1은 A2보다 작고, A2는 A3보다 작고, 다시 말을 바꿀까요? A2는 1보다 크고, 3는 2보다 크고, 즉, 점점 커지는 수열이죠? 근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요.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럴 때 증가수열. 그러면 잠시만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자, 요렇게 된 경우를 증가수열. 그럼 여기 가서 등호가 빠졌어. 그럼 요런 경우를 우리는 순증가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다음 수열이 점점 작아져. 감소수열. 알죠? 그 다음 등호가 빠졌어.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 감소수열. 완전히 작아. 그러면 순감조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 차이를 구별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리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임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수열 AN이 L로 수렴하고 CN도 L로 수렴하면 그 사이에 있는 BN도 L로 수렴하겠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1의 사인 n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의 극한값을 계산하여라. 그럼 사인 n세타는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죠. 그 다음 각각에다가 n분의 1을 곱할게요.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럼 여기서 이리로 내려갈 때 n은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n이 양인지 음인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여기다 각각에다가 극한을 치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사인 n세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그럼 이럴 때 요 값이 1이죠. 요 값도 1이죠. 그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으니까 요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다음 장 14번에 예제가 비슷한 예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요거 14번은 과제로 풀어서 제출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처음 8.1절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8.1절에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수열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등교과에서 배웠던 등차, 등비, 그 다음 그거를 활용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깊숙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수열이 뭔지, 초항이 뭔지, 그 다음 일반항이 뭔지, 그 다음 수렴, 발산 요 정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수렴, 발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도
다 해보지 않고 7번 수렴 발산인지 밝혀라. 또 수렴 7번이란다. 4번 수렴 발산인지 밝혀라. 또 수렴한다면 극한을 계산하여라. 그래서 4번, 5번, 6번 간단하게 과제로 이거 금방금방 계산할 수 있죠? 요런 4번, 5번, 6번 요 문제 풀 때 뭐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풀이 과정 정리하지 않고 그냥 답만 정리해서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예제 문제 몇 번이었죠? 다시 한번 찾으면 예제 문제 8.14랑 연습 문제 4번에 4개, 5번에 3개, 6번에 6개 풀어서 과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8.2절로 넘어갈게요. 자, 8.2절 급수의 수렴과 발산. 수열 AN의 모든 항의 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얘를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 우리가 무한급수 또는 그냥 간단하게 급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해서 시그마 AN 밑에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 다음 무수히 많은 항의 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수열 AN의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표시한다. 이 부분합 SN을 일반항으로 하는 새로운 수열을 급수에 의한 부분합의 수열이라고 한다. 즉 무슨 말이냐? 다 알고는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이라고 정의를 했죠? 우리가 대학에 와서도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합을 구해서 그거의 극한값을 무한급수의 합으로 주겠다. 그래서 얘가 수렴하면 급수는 수렴하고 얘가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하는 거가 됩니다. 자, 정의 20번. 급수 AN에 의한 부분합의 수열 SN이 유한한 값 S를 갖는 경우 급수가 수렴하고 그 다음 부분합의 수열 SN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한다 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수렴급수,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발산급수라고 부르겠다. 자, 그 다음 예제 21번 풀어봅시다. 지금 예제 21번 같은 경우에 수열을 나열하면 지금 수열 자체가 1, -1, 1,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죠. 그쵸? 그럼 합을 계산하면 S1은 1, S2는 0, S3는 다시 1, S4는 0 이렇게 쭉 가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지금 Sn 자체가 n이 짝수인 경우에는 0이 되고 n이 홀수인 경우에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홀짝으로 나누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자, 그럼 우리가 대충 여기다가 찍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n이에요. 1, 2, 3 가고 여기다가 함수값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얘는 1, 0, 1, 0, 1, 0 이렇게 찍히죠. 즉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진동하고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진동해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지 않죠?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발산한다고 부른다. 진동하는 것도 발산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22번. 자, 얘는 시그마 AN이 이렇게 생겼죠.
지금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 SN을 구해서 그거의 극한값을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요 수열의 A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등비 수열이 아니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즉 부분 분수 분해해서 풀러내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SN을 실제로 찾아요. 찾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쵸? 요거 할 줄 아시죠? 여기다 극한값을 취하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즉 이거의 극한값은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2절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게 다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때에서 배웠던 급수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을 보고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급수의 활용까지 다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건 급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음 정리 23번 기하급수로 넘어갑시다. 자, 정리 23번 기하급수, 즉 무한등비급수입니다. 우리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무한등비급수에서, 즉 기하급수에서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데 어디로? 1-R분의 A로. 그 다음 2번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한다. 이 증명이야.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에다가 시그마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예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예제 24번 수렴 발산을 판정하고 수렴한다면 그 합을 구하시오. 1번 시그마 2의 n-1분의 2의 n제곱. 그럼 얘는 공비가 자연상수 2분의 숫자 2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초항이 2이고 공비 요거죠, 요거. 얘가 이거인데 지금 얘가 2점 얼마 들어가니까 공비 R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수렴해요. 수렴하는데 어디로? 1-R분의 A로 수렴하니까 굳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가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하면 여기가 수렴합니다. 그 다음 요거 2번 공비 R이 -2분의 루트 5. 그럼 얘는 루트 4분의 루트 5. 지금 분자가 더 크죠? 그럼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계산할 것도 없이 발산하겠죠. 이게 답니다. 요거 꼭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어디까지? 364쪽에 정리 28번까지. 지금 우리가 이것도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에는 0이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거의 대우명제 29번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 요 정리는 우리가 발산 판정법이라고 해서 뒤에 8.3절 4절 가서도 쓰이는 거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제 30번. 즉 어디다가 써먹겠냐면 지금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판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교과에서는 급수를 주고 그 급수를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하는지 그 수렴 값을 찾는 것에 목적을 뒀다면 지금 우리가 대학에 와서 배울 때는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하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급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급수가 정말 수렴하느냐 아니면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판정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제 30번의 1번도 이 급수가 수렴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등차도 등비도 또 부분합 분해도 할 수 없어서 부분분수 분해도 할 수 없어서 부분합 SN을 찾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럼 이럴 때
얘를 AN이라고 하고 AN의 극한값 즉 리미트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더하기 1분의 n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 분자 차수 똑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2분의 1이 극한값 즉 리미트 an이 0이 아니므로 급수는 발산하겠다. 그럼 2번도 an은 코사인 n분의 1이죠. 그럼 리미트 an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코사인 n분의 1 이게 발산이죠.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여기 1과 마이너스에서 진동하면서 쭉 나가겠죠. 얘가 발산해. 발산하니까 이 시그마도 뭐 하겠어요? 수렴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발산해. 0이 아니야의 의미가 우리 친구들이 얘가 수렴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 그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야 발산해 라고 착각을 합니다. 즉 0이 아니야 라는 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또는 AN이 발산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니다. 자, 말 다시 정리할게요. 미안해요. 극한값이 0이 아니다. 극한값이 0이 아니다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극한값이 0이 아니다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또는 발산하거나 즉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해서 발산하거나 수열 자체가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하겠습니다. 그것만 중점적으로 즉 8.2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 발산 판정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연습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8.1절과 마찬가지로 8.2절은 그냥 우리가 기본 급수, 그냥 급수가 무엇인지 알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8.2절에는 연습 문제 2번에 6개. 요거 눈에 보이는 거죠? 수렴 발산을 판정하시오. 그럼 문제를 푸실 때 딱 눈에 보이면 발산, 판정 이라고 쓰지만 그래도 여기도 발산 그 다음에 수렴, 발산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면 무엇 때문에 발산하는지 얘는 풀이를 좀 풀고 정리를 해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8.3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